친구가 펠리세이드를 뽑았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펠리세이드가 같은 가격에 펠리세이드 네. 좀 안 산 게 좀 이거를 이 자료인데 왜 준비하고 계시죠? 이게 저는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도 설명해 아, 네. 또 꼭 필요한 옵션은 한 요 정도 다 올리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39살이고요. 예. 지금 사는 데는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파주요? 예. 일이 회사가 이쪽 구리라서, 그래서 구리에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우선은 20년식이고, 네. 저는 2000km 중고차로 샀고, 그리고 네. 시그니처고, 그 후석 모니터 빠진 네. 풀옵션입니다. 옵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아 차량이고 카니발 가솔린 3500cc의 9인승 시그니처. 네. 그리고 이제 후방 모니터 빼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중고차를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럼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5월 달에 샀으니까. 올해요? 네.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네요. 7개월 정도. 네네네. 12월 달이니까. 네네. 그러면 직진이에요. 요거 아니고? 아니, 직진이. 요거. 예.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주행 키로수가 지금 14만 700. 14만이요? 아니요. 14,000. 네. 14만 타기 힘들죠. 네. 자, 2000km대 가져오셨다고 하면은 한 12,7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 이 차 타시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전 차는 K5 타다가, 네. 예. 그거 와이프 주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전 차를 타시다가 혹시 이 카니발을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이 이제 가깝게 살면서 맞벌이 하면서 이제 처갓집이 가깝게 살면서 네. 그 이제 처갓집 양부모님하고 가끔씩 뭐 주말이든 뭐 이렇게 교회로 나가게 될 때 좀 네. 차를 2대씩 끌고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SUV보다는 조금 승합차비를 나는 이제 카니발로 생각한 지는 꽤 됐어요. 생각하게 됐다가 생각한 지는? 네. 꽤 됐다는 건 한 몇 년 되셨나요? 몇 년 됐어요.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눈치만 보고 원래 전 모델을 네. 이제 중고차로 살라고 했었는데 네. 그 더뉴 네. 그거를 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게 그 이제 반자율주행이 들어가면서 옵션이 너무 좋아서 사실 부러워하는. 예. 그게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차를 그냥 무리해서라도 좀 샀죠. 눈치를 한 몇 년 보신 거세요? 한 1년 반 봤죠. 1년 반 정도. 네. 그러면서 그 전 모델이 한 1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1년이 지났는데 계속 3천만 원 초반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격 방어가 상당하구나 카니발이 생각하면서 또 이제 시차가 나왔는데 너무 옵션이 좋아서 그러면 신차로 사셨어도 됐었는데 굳이 중고차로 사신 이유가? 세금이죠. 세금 같은 거 좀 내기가 싫어. 처음에 특수세나 뭐 이런 게 좀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 있으셨나요? 카니발 사기 전에? 펠리세이드 있었죠. 펠리세이드? 네. 그럼 펠리세이드를 선택 안 하고 카니발을 선택하신 이유는?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 이제 2학년이고 네.
둘째가 6살인데 걔네들 때문에 이제 슬라이딩도 그쵸 슬라이더. 네. 그래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팰리세이드까지는 짧게 고민을 했지만 역시.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이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구매한 거는 이제 중고니까 4,300. 4,300 정도. 예.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반은 한 2천만 원 할부하고 네.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고 취등록세 현금으로 하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월 어느 정도, 월 몇 년에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지금 2년으로 해놨거든요. 네. 할부를. 네. 할부를 2년으로 해놔서 지금 90만 원 조금 안 되게 내고 있어요. 자,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험료가 지금 이번에 마침 새로 했는데 딱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자차 넣고 자차 다 넣고 다 넣어서 그 대물 한도가 아마 제가 3억 3억으로 세팅해서 이게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 차보다 확 줄은 게 지금 그건 와이프 차 계속 하는데 그거는 70몇만 원 해갖고 더 많거든요. 약간 사고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왜 맞냐니까 이게 그 자율주행이나 안전 보조 장치 때문에 그런 게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다. 2차 사기 전에 디젤도 고려 안 하셨어요? 디젤은 전혀 고려 안 했어요. 정말요? 제가 그 전에 몰던 것도 가스 차거든요. 네. 진동 소음이 너무 싫어서 제가 현장에서 몰면서 이제 현장 차들은 거의 그 소렌토 거의 많이 몰거든요. 소렌토도 많이 몰아보고 지금 신차 새로 나온 것도 지금 현장에서 몰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진동이 있으니까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7인승, 9인승도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그냥 별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9인승으로? 그냥 9인승으로. 그냥 가격이 그래도 좀 이게 더 낫고 그리고 6명이 타기에는 7인승은 약간 힘든데 요거는 편하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뭐 처가 양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부모님 모시면 6명 딱 타기 편하고 편하게 탈 수 있어서 만약에 그냥 가족끼리만 탄다고 가정한다면은 99인승보다는 7인승이 좀 더 낫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처갓집 때문에 한 거니까. 빈도가 근데 좀 높으신가요? 저희 처갓집 이렇게 처갓집에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죠. 뿌듯하죠.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사이 잘 됐다. 네. 굉장히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은 저도 카니발을 저는 더뉴 이제 타다 보니까 저도 참 잘 샀다.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할 때마다 좀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하죠. 정말 뿌듯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가솔린이잖아요. 네. 일반유, 고급유 혹시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일반유 넣고 있어요. 일반유. 만땅 비용. 요게 한 10만 원 조금 넘어갑니다. 10만 원. 69리터 정도, 65에서 69리터 정도 됐는데 한 10만 원 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몇 정도 나오나요? 가는 거리가 한 735 정도? 잘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10만 원 735 아마 정도. 잘 나올 거예요. 제가 한 출퇴근하고 뭐 이러면서 거진 한 90%를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까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럼 거진 한 10,000원당 한 70km 정도 탄다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일 못 나왔을 때도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이 차를 타면서 막 밟거나 네네네. 혹시 밟으신 적 있으신가요? 요 차는 너무 크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밟아본 적은 없던 것 아, 같아요. 무조건 정석주의. 예. 그리고 보니까 에코모드 켜져 있잖아요. 예, 저도 항상 카니발 탈 때마다 항상 에코 모드를 아, 가솔린이신가요? 아, 예, 가솔린이에요. 아, 네. 아, 이 기름값에 충격.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연비는 혹시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연비 예. 뭐 제 거 트립상으로는 한 제가 고속도로 이제 90% 이제 탈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한 11km 내외 정도. 아, 11km. 그리고 제가 연비 그 네. 차계부를 씁니다. 정말요? 예. 오. 항상 쓰는데 네. 거기 상으로는 거기서는 이제 뭐 키로수랑 리터수랑 계산해갖고 뽑아도 한 10km 후반 8, 9km 이 정도 야. 찍히더라고요. 제일 못 나왔을 때는 몇 정도 나왔던 적 있으세요? 제일 못 나왔을 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내를 들어갔다. 시내를 좀 많이 탔다 뭐 이런 데 있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9km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9km대.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어떠세요? 그것도 생각했어요. 네. 가스 개조. 아, 가스 개조도? 네. 오. 그거 이제 더뉴 그 카니발 할 때부터 가스 개조를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로땡 네. 로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 모르시는구나. 아, 예. 예. 로땡이라는 하여튼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카니발 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개조 다 했고요. 오. 그 전부터 계속 봐왔던 그 펠리세이드도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개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했었던 네. 그 업체인데 왜 좀 안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이제 회사에서 지원 나오는 기름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넣는 기름의 뭐 금액이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회사 것까지 플러스 하면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5만 원 정도 내가 내는 돈을 생각하면은 그냥 타고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안 하게 된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전까지 모델은 LPI 그 방식으로 해갖고 개조가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그 MPI하고 직분사하고 이게 혼합형 엔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스 개조를 했을 때 MPI 방식으로 개조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화기 방식인데 기화기 방식이 약간 겨울에 약간 문제점이 좀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거 하긴 했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뭐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생각보다. 예,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 지원이 없었다면은 가스 개조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오. 그러면은 제 돈으로만 하면은 뭐 적어도 5년 안에는 그 개조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4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그 정도 비용 5년 안에 충분히 뽑겠다 싶었죠.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 가스 네. 개조라는 것도.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처음 들어가지고 예, 영상 촬영하면서 가스 개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알겠습니다. 카니발 택시도 다 그 회사에서 이제 개조를 들어가고 데이터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신뢰하고 있던 회사인데 네. 제가 필요성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네. 한 달 유지비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기름 포함해 네. 기본으로 해서 아니면 그 세금 그거 보험료는 빼고죠? 네, 그냥, 보험료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네. 기름만. 그래서 뭐 주유비 정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유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회사에서 약간 지원을 받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만 이제 쓰는 비용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그럴 때만 쓰기 때문에 네. 저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한 달에? 네, 한 달에. 회사 지원까지 같이 받으면요? 토탈하면은? 그거 이제 기름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직접적으로 받는 거. 주유소에서. 네. 그래도 그 7개월 동안 12,000km 정도 주행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제일 큰 게 이제 뭐 요즘에 다들 나오는 반자율 주행.
그게 가장 크고요. 정말 좋아요. 어때요? 정말 좋죠. 제가 그 보통 외곽도로랑 내부 순환로 이렇게 타거든요. 네. 자유로 내부 순환로. 그 출퇴근하는 날에는 그렇게 타는데 네. 정말 네. 좋고, 제가 약간 그 밤에 이렇게 갔다가 올 때는 이제 밤에 와요. 11시, 12시에 이렇게 출발해서 숙소 와갖고 자는데 네. 그때 많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반지를 켜고 이제 네, 주무시는. 반절 약간 졸음 운전을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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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 운전을 해도 그 전에는 되게 진짜 가슴이 놀랄,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은데, 네. 요거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돌고, 네. 네. 한 번은 진짜 가수면 상태로 간 적도 있어요. 가슴의 상태로. 그냥 얘가 삐비비삐비 할 때만 잠깐 깨고 계속 가수면 상태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수면이 뭐 졸음운전을 했다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반절 주행이 반절이 꽤 믿을만하다. 네. 사용을 해보니까 그게 불편한 점을 못 느끼신 거죠? 네. 반절 주행하면서. 네, 그리고 또 장점. 차는 정말 크고, 네. 그 차가 커서 네. 좋고, 차가 커지니까 이제 애들이 안 붙어 있게 되니까 예, 그렇죠. 들싸우고. 들싸우고. 맞아요. 장점이죠. 카니발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들싸우는 거. 뭐 캠핑을 가도 이제 짐 잔뜩 실어도 이게 다 실릴까 싶은데 실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그 전에 그 모닝도 탔었거든요. 네. 모닝도 탔었는데 이제 뒤에 대한 눈치를 좀 덜 봐도 된다. 그 차가 작은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쪼고 있으면 네. 괜히 위축이 들어요. 괜히 위축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뭐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요즘에 친구들이 이제 뭐 소렌토도 사고 팰리세이드도 요즘 한 며칠 전에 이제 친구가 새 차가 나왔거든요. 혹시 어떤 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예. 그래서 진짜 근데 가격 보니까 그 차도 4,400만 원이에요. 새 차로 뽑았는데 4,300만 원에 뽑았습니다. 그 프레스티지인가? 네. 뭐 이스크루브 다음이 프레스티지인가? 하여튼 그 등급에다가 네. 패밀리랑 테크 옵션만 딱 넣었는데 4,300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HUD 있고 네. 이게 그게 없어요. 지금 예전 모델이라 그 우적 감지 센서가 없어갖고 오토가 아니에요. 와이퍼가 지금 이게 오토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오토가 아니고 그냥 인터벌이거든요. 그건 좀 아쉽다. 네. 이번에 22년형부터 이거 오토 우적 센서 들어가고, 그리고 원격 주차 그 보조 들어가는데 네. 그거 없는 건 좀 아쉬워요. 아니 처음부터 좀 다 해주지. 그거 뭐 그러니까요. 새로운 기술도 아닌데 말이죠. 우적 센서 이거 오토 아닌 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 약간 졸음운전 하지 마라. 비 오는 날 약간 손 계속 움직여라. 그런 뜻이겠죠? 비 오는 날이요? 그렇죠. 근데 비 오는 날은 자동 운전 잘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은? 네, 비 오는 날은 자동 운전 잘 안 돼요. 이게 차선 그 차선을 잘 그 물기 때문에 반사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그날은 비 오는 날은 잘 못 잡아서 아예 꺼놓고 가요. 꺼놓고. 네. 그건 좀 아쉽다. 네. 그건 뭐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옵션이나 기능 중에 대해서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기능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거 좀 갖고 왔는데. 네. 서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뽑아왔거든요, 이거. 네. 그러면은, 네. 네. 저기, 좀 도시다가, 네. 네, 잠깐 이제 차를 좀 세울 만한 데 있으면 잠깐 세우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옵션에 대한 얘기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옵션. 자, 그럼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 차가 너무 커요. 차가 너무 크다? 너무 커서 단점이에요. 주차할 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딱 하는데. 주차를 하는데, 네. 이쪽에다 최대한 붙여도, 네. 이제 이쪽에 오른쪽으로 붙이는 능력이 생겼어요, 진짜.
와이프 차 K5 하는데도 이쪽으로 붙더라고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쪽으로 내리기 편하니까. 아, 네네네. 그런데 네. 옆에 차가 조금만 가까이 붙어 있다. 차선에 그 주차선에 조금만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면 내리기가 정말 힘들고 내릴 때 오죽하면은 가끔씩 뒷문을 열어요. 그러면 조금 공간이 더 생기거든요. 네. 너무 커서 좋은데 너무 커서 단점이다. 너무 그래서 네. 그래서 원격 주차 보조를 꼭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 내려서 차 내리고 그냥 차가 알아서 원격으로 주차를 원격으로 해주는. 딱 주차하게. 저번에 제네시스 뽑은 형도 제네시스 GV80 뽑은 형도 그 옵션을 안 넣었어요. 차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어요. 지금 후회합니다.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 네. 아, 이거 장단점 좀 이거 써올 걸 그랬네. 괜찮습니다. 네.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죠? 무편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편집으로요? 네. 그냥 그 정도 네. 단점은 타시면서. 자, 이 차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 네. 기아의 컨셉인 이 직선적인 그 디자인이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신형 딱 들어와서 네, 뭔가 신형 좀 들어와서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 네. 어디가 제일 이쁘세요? 뒷 테일 램프 이거 일직선을 쭉 간결하게 근데 포인트 여기 네. 살짝 올라가거든. 네. 끝에 네. 정말 이쁘고. 정말 이쁘고. 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저는 이 색깔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중고로도 되게 잘 사셨다. 또 돈에 또 풀업으로 또 네, 어쩌다 보니까 풀업으로 또 딱 나왔고. 네. 안 그래도 K5가 깡통이라고 다음번엔 무조건 풀업이다. 만약에 이게 카니발이 만약 풀업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어느 옵션을 꼭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겠죠. 그때에서도. 네. 자, 튜닝인데 이거 튜닝한 거 따로 있으세요? 튜닝한 거는 요거는 사이드 발판 그거 말고는 보니까 되게 없어요. 순정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이 카니발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차주님 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맞아. 그거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뽑기운이? 저거 이게 그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는 건데. 네, 크렐 보스인가? 크렐인가? 예. 크렐 그거 들어가 있는 건데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네. 요런 거나 네. 요 문 쪽에서 네. 그 떨리는 소리가 우퍼 때릴 때 있더라고요. 제 차에서는 이제 저쪽 문에서 이쪽 문에서 조수석 문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좀 우퍼를 세게 때린다 그러면 네.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스피커는 좋은데 뭔가 좀 받쳐주지 못하는 거. 스피커는 좋은데 그만큼의 내장재가 조금 신경을 좀 들쓴 거겠죠. 뭐. 네. 이거 AS 받으면 될까요? AS 받으면 그 사람은 AS 뭐 해가지고 뭐 3번 정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3번씩이다. 네, 그래갖고 뭐 지금 괜찮대요? 네, 지금은 괜찮은 걸로 저도 마지막에 봤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수리가 되는 거니까. 예.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뽑기원도 존재하나요? 저는 그 카페 같은 데는 굳이 많이 안 찾아봐서 그냥 그 정도만. 저는 차가 뭐 굳이 이렇게 뭐 불만사항이 없고 약간 좀 무난하게 좀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중고차를 사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중고차를 그래서 조금 싸니까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죠. 자,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약간 지금 저거요. 네. 저는 좋아요. 시트 포지션이. 지금 그리고 네. 그 뭐랄까 SUV, RV 요런 네. 거를 처음 타보는데 그런 거 타보면 어떨까. 계속 그 세단만 타다가 네.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막히거나 그런 게 보면은 약간 저는 차 앞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내 앞차의 앞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위에 있으면 위에서 보면 좀 어떨까.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약간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은데 허리도 잘 받쳐줘서. 네. 시트가 또 착자감이 네. 또 네. 딱딱하다는 거죠? 시트의 착자감. 허리는 잘 받쳐줘요. 자, 그리고 팔걸이 위치,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지? 저는 딱 맞아요. 딱 맞다. 네. 혹시 키하고 그 몸무게가 혹시? 저는 176cm에 네. 70kg. 70kg. 네. 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이 좀 안 좋아서 커버를 씌우신 건가요? 네, 맞아요. 실리콘 커버를 씌웠어요. 약간 조금, 요거는 네. 원래 순정은 조금, 제 손에 비해서는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해갖고. 그쵸, 좀 미끄러지지 않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가? 핸들 무게감이요? 네. 저는 뭐 전 세대 모델을 못 몰아봤지만, 네.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편하다고.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는 되게 피곤한 거 못 느껴요. 그러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너무 가벼워서 막 핸들이 막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요거 센서를 켜놓고 다니는데, 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 저게 무슨 센서죠? 요게 이제 반자율 차선 보조장치. 보조장치. 예. 요게 차선 보조장치인데, 네. 그렇게 켜놓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힘을 안 주고 그냥 잡고만 있어도 가고, 차선 바꿀 때만 약간, 거의 손 얹고 있는 정도예요. 손을 얹고 있는 정도.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요쪽은 괜찮습니다. 요쪽은 네. 주로 만지는 이게 윈도우 버튼은 딱 맞아요. 여기다 잠깐 세워주실 것 같아요. 버스 뒤에다가. 예. 세우셔서, 네. 버튼부는 괜찮다. 네.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좌우, 앞좌석은 원터치고요. 뒤에도 내리는 거는 원터치고, 네. 올리는 것도 원터치. 네. 처음 알았나? 네. 뒤에 애들 때문에 아예 잘 못 열게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은 네. 조금 아쉬워요. 이쪽은 왜요? 네, 요쪽은, 뭐지? 요게 이제 열선, 그리고 이거 이제 카메라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요건데, 팰리세이드 보니까 버튼이 여기 있더라고요. 요게 조금 높잖아요, 팰리세이드. 네. 팰리세이드는 딱 여기 있더라고요. 기어 여기 있고. 음.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많이 안 가도 되잖아요. 네. 여기는 고개를 아예 내려야 되는데, 어. 여기는 시선만 잠깐 내리면 이렇게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팔도 또 상당히 많이 꺾어야 되네, 이렇게. 네, 손목을 아예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근데 그렇게 많이 만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시는 분이거나 뭐 손목 약간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자, 핸들. 네. 요것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팰리세이드는 버튼식에 또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저는 보니까 이게 한 5개월, 아니 7개월 정도 됐는데, 네. 가끔씩 오작동을 합니다. 오작동을 한다? 제 자신이. 손이? 손이. 네. 이게 전후진 하면서 주차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끔씩. 근데 후진해야지 하는데 전진 넣어버리고. 네. 이렇게 하다가, 후진해야지 했는데 전진 넣어버리고,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 뭐 드라이브 모드나 또 다른 데는 다 괜찮나요? 네. 그냥 괜찮고.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여기도. 네. 원래 기아 거를 썼기 때문에. 네네. 버튼 위치는 괜찮습니다. 원래 기아 거. 네. 왼쪽이 보니까 음량 버튼이고, 네. 우측이 드라이브. 원래 익숙한 그런 거라서. 그렇게 있는 거고, 딱히. 다 모니터 쪽에서 여기는 좀 어떠세요? 여기도 이게 약간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멀긴 해요. 좀 멀긴 해요. 비상 깜빡이 위치 괜찮나요? 제가 약간 약간 편하게 운전해서 조금 안락하게 좀
다리도 약간 좀 뻗고 팔도 약간 그냥 얹어갖고 여기다 얹어갖고 하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네. 주로 어. 약간 그래갖고 좀 멀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죠. 약간 좀 가까이 앉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앉으면은 뭐 이렇게 손이 금방 닿기도 하고. 여기가 또 터치잖아요. 네. 터치가 뭐 좀 불편하다, 주행 중에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 좀 계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정확히 눌러야 되는데 이건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은 여기는 다른 차들은 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기대놓고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갖고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여기도 이렇게 기대놓고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근데 이렇게 손을 중심을 잡아놓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딱히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요거 뭐 아, 있었네요? 예. 아까 뭐 말씀하시다가 마신 게 있는데 이게 이거 펠리세이드랑 가장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또 이번에 좀 친구가 펠리세이드를 뽑았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펠리세이드 뽑으셨는데 펠리세이드 근데 자료를 펠리세이드가 같은 가격에 네. 충격입니다. 같은 가격에 우적 센서 있고 같은 가격에 HUD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좀 안 산 게 조금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뭐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이 자료인데 왜 준비하고 계시죠? 이게 저는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도 네. 또 꼭 필요한 옵션은 한 요 정도 다. 네. 네. 정말 이거 다 이거 차에다 실어놓고 있었어요. 이 촬영을 위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타범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연락이 없고 뭐 사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그냥 잊어먹고 있었어요. 네. 잊어먹고 있었는데 타범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걸 위해서 네. 혹시나 알겠습니다. 저 그거 외에 또 다른 거 설명 굳이 없죠? 네,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모니터링 팩이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게 스타일 이런 거 다 기본으로 하실 것 같고 그 정도만은 쓰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저 이거 보조 배터리 뭐 빌트인 캠 뭐 있으면 좋더라고요. 있으면 뭐 잘 되긴 해요. 잘 되고 보조 배터리도 있으면 좋고 한데 굳이 90만 원씩이나 주면서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막상 타보니까 수납 공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뭐 수납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패밀리카인데 수납 공간이 뭐 여기 하나 그러네요. 이거 글로버스는 뭐 다른 차들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요것도 뭐 보니까 옵션이에요. 그래요? 요게 2단으로 나눠지는 게 2단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뭐 옵션이에요. 옵션. 다른 거에 묶여 있는. 뭐 요거 끝입니다. 끝이라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게 카니발이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수납 공간에는 활용을 사람들이 잘 안 해서 그런지 뭐 니즈가 없었는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수납 공간은 뭐 크진 않더라고요. 크지는 않게 생각한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좀 차가 2톤이나 되는 2톤이 넘는 무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무게감이 굉장히 있고 무게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에요. 약간 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거 만날 때 조금 그래도 저는 그냥 좀 살살 넣는 편이거든요. 살살 넘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좀 넘어가는 부드럽게 넘어간다. 또 어떤 분은 꿀렁댄다, 좀 심하게 좀 꿀렁꿀렁 되는 거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처제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간 것 같다. 너무 속력을 센 속도로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꿀렁이면은 이게 쇼바 이게 완충이 이게 안 될 정도로 완충이 안 될 정도의 속도로 넘어간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뒤에가 이제 보통 꿀렁일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정도로 뭐 방지턱을 넘어본 적은 별로 없어서 별로 없다.
자, 가속력인데요. 가속력. 아무래도 이제 더 뉴에서 이제 3.3에서 3.5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되다 보니까 가속력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험을 못 해봐서 네. 그냥 그전 일상 카니발을 주행에서, 네. 뭐 디젤을 한번 여행할 때 한번 몰아보긴 했지만 그 휘발유에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나쁘지 않게 잘 나가요. 예, 고속도로에서도 뭐 추월할 때 뭐 가볍게 가능할 정도. 가볍게. 예. 오, 중요하죠. 가볍게. 자, 그리고 언덕길은 좀 어떠세요? 언덕길도 뭐 잘, 나쁘지 않게. 예. 잘 올라가고. 캠핑 갈 때도 보니까 뭐 짐 가서 실어도 뭐 잘- 경사가 한 80도 정도 돼도. 등산하나요? 아, 네. 자, 그리고 제동력.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지. 브레이크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 네, 브레이크 그리고 뭐랄까 그 안전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차간거리 네. 보조장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섰을 때가 있었어요. 네.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섰을 때가 있어갖고 저도 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운전자 너 그 브레이크 양 모자라. 그래서 지가 더 밟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브레이크가 지가 알아서 더 밟더라고요. 그냥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괜찮다. 그냥 밟았는데도 괜찮은데. 가끔 보면은 막 브레이크 튜닝 해야 된다, 막 밀린다, 막 그런 분들 좀 계셨는데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도 않다. 그냥 순정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그러게요. 저는 뭐 혼자 타고 다니고 지금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진 않으니까 많이 타봤자 6명 탈 때는 또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더 천천히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안전운전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까지 브레이크가 밀린다거나 할 정도로 지가 알아서 잡아주더라고 근데.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잡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안 밟아도 괜찮겠네요. 그냥 알아서 잡아야죠. 네. 그거는 넘어갈게요. 저기 네. 유튜버님 차로 직접 차 바꾸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인데 코너링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코너링 확실히 저 K5 탈 때보다는 아무래도 승합차다 보니까 그 약간 캠핑 갈 때 그 포천 그 산정호수 옆길에 그 고불고불한 길 가다 보니까 확실히 천천히 가야 되겠더라고요. 코너링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약간 좀 힘들죠, 세단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너를 딱 돌을 때 좀 별로 그냥 천천히 돌아야 된다. 뭔가 세게 돌면은 쏠리고 한다. 쏠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아싸리 그냥. 그쵸. 아싸리 속력을 줄이고 가는데. 가는 게. 굳이 이 차 갖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차 가지고 어디에서지? 뭐 그거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서킷에서 한 번 더 차주님 계세요? 저 말고요.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카니발로? 네. 했었던 영상이 저기 베스트 카랩인가 거기에서 대박.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그럼 브레이크 그 성능만 했었나?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건 서킷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서킷에서.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어떠세요? 약간 이제 뭐 변속이 예를 들어서 충격이 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에코로 하기 때문에 약간 저 RPM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변속 충격이 거의 2000 RPM이 안 간 상태에서 거의 변속이 들어요. 에코 모드에서. 뭐 이 모드를 스포츠로 안 해도 그냥 간단히 그냥 추월할 때는 그냥 악셀만 밟으면 그냥 나가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출력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정도니까. 출력에. 뭐 2차 타면서는 뭐 그렇게까지 잘 안 했었어 갖고. 이게 보니까 모드가 컴포트, 노말, 컴포트와 스포츠와 에코 정도. 스마트도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깜빡했을 때 이 화면에 그 옵션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요거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요. 그냥 이렇게 백밀러 보는 게. 거리감이 전혀 틀려요. 이걸로 보는 거리감은 전혀 틀리고 고를 때 장점 한 번 있어요. 여기 갑자기 습기가 너무 많이 찼어요. 갑자기 너무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차선을 바꾸고 싶은데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 요거 봐도 되겠더라고요. 요거 보고 그냥 차선 바꾼 적이 있습니다. 요거 보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사각지대는 확실히 다 파악을 해주니까 워낙에 사각 그 지대 그 센서가 있긴 해갖고 네. 뭐 차가 좀 가까이 있으면은 알람도 울리고 뭐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네. 네, 그런 장점은 그런 있어요. 게. 안에서 뭐 안 보일 때 아예 백미러가 안 보일 때.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가솔린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엔 굉장히 조용하다 느꼈는데 오, 네. 이제 한 10,000km 넘어가니까 조금씩 소리가 이제 소리가. 네, 거의 뭐라 그럴까 콩깍지 씌웠던 것 같이 굉장히 이 차 너무 좋다. 막 산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진 소리도 막 거의 전기차 가깝다고 생각해서 착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잘 들려요. 이제 잘 들린다. 엔진 소리 잘 들리는데 네. 그래도 뭐 디젤만큼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도 네. 그 비슷한 키로수의 그 소렌토를 네. 그 신형 네. 소렌토를 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진동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고 자, 스피커 있는데 스피커 예.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내장재가 못 버틸 정도로 스피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게 지금 네.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확실히 유튜버에서도 한번 비교한 영상이 있어갖고 그것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예. 확실히 음량이나 그 음색의 그런 풍부함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뭐 뒷자리 태워보니까 뭐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럼요.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약간 좀 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도 뭐 별다른 말씀 따로 안 하시죠? 네. 그만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4열은 손으로 넣으신 거죠? 싱킹이죠. 싱킹을 해놨고 3열로 이렇게. 이거 차박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 차박은 안 해봤어요. 차박은? 근데 차박 하기에는 좀 3열 때문에 3열이 싱킹이 안 되니까. 차에서 자보긴 한번 했어요. 낮잠 정도. 네. 낮잠 정도 진짜 한 1시간 정도? 운전석에서 주무신 거죠? 아니요. 뒷자리 가서? 네. 저기 3열로 가서. 3열로 가서요? 왜냐면 네. 이것도 아마 오토라서 아마 이게 100% 180도로 이게 안 잡아지는데 저거 3열만 이제 약간 거의 뭐 플랫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180도 가까이 이제 누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잡은 적 있죠. 그럼 3열에서 뒤 시트를 뒤로 완전히 제껴서. 그쵸. 3열 3열 시트를 완전히 제껴. 제껴서. 2열을 완전히 앞으로 밀고 쭉 빼고 한번 다리 올리고 이렇게 딱 잡은 적이 있는데 네. 두 명이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2명 자고 저기 3열에서 2명 자면 네. 4명까지는 차박은 4열까지는 억지로는 가능하겠다. 억지로는. 그 생각은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아이의 그 22년형 그거에 보니까 아웃도어 모델이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유튜브로 봤는데 네. 이게 2열 시트가 아예 빠지더만요. 3열 시트고 2열 시트가 아예 빠지더라고요. 괜찮다. 그러면 네. 그냥 거기다가 이제 매트 딱 깔아놓으면 그쵸. 이게 저기에서 저기 한 3m 넘는 것 같은데. 네. 요즘같이 3m. 집값 비쌀 때 집 말고 차로 땡. 알겠습니다.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 아무래도 9인승이다 보니까 트렁크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요. 네. 뭐 3열이 약간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뭐 넓지도 않고 솔직히 뭐 작지도 않아요. 되게 뭐 팰리세이드에 비하면은 조금 작은 느낌이고.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약간은 타협을 해야죠. 뭐 3열을 지키는 그렇죠. 있으니까 3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좀 후회되는 부분이 혹시나 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뭐 그쵸. 선택이나 색상이나 뭐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지금 와서 색상은 어차피 지금 이게 약간 그 뭐 플레어 레드인데 네. 지금은 단종됐잖아요. 22년형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오.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쳐 있네. 네. 단종돼서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22년형에 이제 약간 보강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뭐, 그전 모델에 이제 뭐, 이거나 뭐,
옵션이 좀 네. 원격 보조나 이런 보조, 주차 보조, 주차 보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쉽고. 예. 그런 건 좀 뭐 아- 옵션이라도 좀 넣어주면은 알아서 선택할 텐데. 뭐 실제로 뭐 아쉬운 부분만 좀 있지 뭐 후회가 되는 건 아예 없다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부분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증년에 왜 수리하신 거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네. 거. 굳이 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4장대 정도. 아, 네, 내장재.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이거 뭐 사실 뭐 카니발 뭐 메인터너스 정비성 그렇게 막 사실 뭐 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국산 차이기도 하고. 엔진 오일 한번 갈아봤는데, 네. 8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 차는 얼마나 나오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오일 사서 가니까 더 싸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입나라 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견적을 따져봐도 한 6만 7천 원인가?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오던데. 좀 오토키가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 오토키 말고요. 그래요? 그냥 일반 카센터에서. 저는 오토키만 갔어요. 저 포인트 때문에. 예. 네, 포인트 때문에 많이 맞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오일을 사서, 이제 그냥 공임나라 가서. 저는 알면- 그거 오토키 같은 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메이커 정비업체 별로 안 좋아해서 굳이 안 가는데. 좋은 거 거기에서. 넣으신 것 같은데? 오일을? 아니요, 그냥 광유 넣었을 거예요. 광유? 네. 그냥 넣어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저는 저도 옛날에는 20대 때는 네. 드래그 레이싱도 한번 참가해봤을 정도로 오일을 뭐 많이 1리터에 뭐 3만 원짜리도 써보게 했는데 네. 굳이 일반적인 차에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메인턴 정비성은 뭐 기아차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뭐 딱히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잖아요. 뭐 사고 나도. 그전 차도 뭐 큰 고장 아직까지 그 차가 이제 15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속사 견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카니발 있나요? 저는 그냥 뭐 내장재 못 느껴. 그거 말고는 저도 그 파악은 뭐 카페에서 파악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끼든. 잡소리나 풍절음. 그런 건 없어요. 풍절음도 제가 천천히 다녀서 그런가? 저는 100km 내외 이렇게 다니는데 네. 그런 거 뭐. 네. 그러면 이거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차요? 네. 아니요. 100km. 아니요, 100km 이상은 밟았죠. 한 130 정도는 밟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좋았다는. 굉장히 편안하게 됐어요. 130? 기름 아까워. 그때도 중요한 건 풍절음이 그렇게 막 들리진 않았다라는 거. 속력을 뭐 그렇게 올려도 몰랐으니까.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나요? 커뮤니티요? 네. 아니요, 카니발 그 카페 가입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이걸 좀 많이 막아놔가지고 이 등급에 대해서 많이 막아놔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보셨다니까. 많이 못 보고 그냥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아하.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거나 뭐 그런 걸로 해갖고. 유튜브 보셨을 때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으세요? 요 차 고를 때요? 네. 이 차 사기 전에 유튜브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거 제일 궁금해 하셨어요? 그전 차에 비해서는 이제 네. 그 전 모델, 네. 전 모델이죠. 전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확 바뀐 거는 진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전 차가 더 뉴 카니발하고 좀 옵션이 뭐가 다른지를 많이 보셨구나. 네. 그 정도. 그래서 봤을 때 그거하고 그거 저기 중고차 그때 당시에 요거 살 때요. 네. 그거가 이제 3,100만 원대 정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충분히 1,200만 원 더 주더라도 그렇죠. 이걸 사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든 게 요거. 그거. 나는 졸음운전을 많이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 뭐 회사에서도 네. 놀러 갈 때 네 차 써야 되겠다. 농담식으로나마. 그리고 와이프나 주변 지인들도 참 부러워하고 그랬죠. 맞아. 저 전에 카니발 찍었을 때 그 차 좀 그랬어요. 처음에 되게 좋았다. 사이로서 너무 좋고 했는데 이제는 툭하면 나만 부른다. 그래서 나 이 차 너무 싫어졌다. 내가 그게 단점인 것 같다. 그런 분 계셨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차주님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매우 괜찮다는 거. 네. 근데 그분은 아마 1년 좀 더 되셔가지고
아직 7개월이시니까 한 5개월 뒤에는 또 네. 진짜 코로나 풀리면 나는 필드 갈 때 네. 군수야 가자. 이름 나왔네. 아, 네. 하여튼 뭐 가자. 어디 갈 때만 자꾸 뭐 부르고 짐 실 때도 네. 자꾸 부르고. 그래서. 네. 이번에 진짜 네. 아버님이 네. 이번에 김장철에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또 좋아하셨어요. 김장철에. 장인어른 씨는 당연히 이제 매우 뿌듯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한 2카트 반 정도를 사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방금 전에 뭐 그런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또 있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보면 이 영상 볼 거란 말이죠. 카니발 네. 9인승 시그니처.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우선 옵션에서 한 그 정도 3개랑 꼭 원격 보조, 원격 주차 보조, 그거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주차하기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형 사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웬만해서는 되게 진짜 뭐 차주님의 새로 사시는 차주님의 집이 굉장히 새 아파트다. 이래가지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다. 넓다 이러면 조금 고민이 좀 덜 하시겠죠. 근데 만약 주차 공간이 적다라고 한다면. 근데 저희 집도 약간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넓은 편인데도 제 숙소 쪽에 이제 숙소 쪽에 이제 네. 아파트는 좁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것만큼 차가 크다는 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한 번 더. 네. 그리고 뒤에 패들인가 이거? 예, 패들 있어요. 예. 쓰세요? 저 때 써요. 어쩌대요? 산길 이제 등산하실 좀 때. 꼬불꼬불하고 이제 내리막길 때 이제 저단 주행으로 할 때. 저단 주행할 때. 저단 주행으로 할 때. 맞아요. 저 며칠 전에 저기 가평 갔다 왔는데 산길이었거든요. 저는 더뉴다 보니까 기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그냥 패들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뭐 등급 추천이나 뭐 선택 옵션 정도.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카니발 사고 싶어. 등급 추천 좀 해줘. 뭘로 사야 돼?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자료가 필요한 거죠. 아까 그 자료. 네. 지금 나오네요. 네네. 또 나오네. 네. 굳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네.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네. 옵션에서는 특히나 꼭 필요한 거는 요거일 것 같아요. 스타일은 거의 다 LED인데, 네. LED인데, 요거는 거의 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스타일을 선택하실 것 같고, 요거는 내비게이션은 진짜 이게 있어야 차선 유지 보조 장치도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안 넣으면은 이게 요거는 시그니처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노블레스를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꼭 넣으시라. 꼭 넣어라 내비게이션은. 안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서라운드, 이게 좀 차가 크다 보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있으면 정말 좀 편해요. 이거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차할 때 이거 보니까 후방 모니터도 있고 이건 무조건 필수인 것 같은데. 카니발. 이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요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건데 요거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인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가까운 친구분이 산다고 한다면은 그냥 똑같이 다 넣어라 그냥. 그렇지. 네. 요 정도 세 가지는 스타일과 내비게이션. 만약에 노블레스로 하면은 내비게이션은 꼭 넣어야 되고, 하여튼 요 정도는 꼭 넣고, 다른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드라이버 와이저 이런 거 보조인데 굳이 안 넣어도 괜찮긴 해요. 스마트 커넥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듀얼 선루프도 그렇고. 드라이브 와이저가 보면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속 승계 갈림, 안전 하차 보조, 요런 건데 요런 기능도 있었구나. 저도 차 보면서 계속 이렇게 알람이 여기저기 울리고 나 후진하려고 그랬는데 차를 갑자기 세우질 않나. 뭐야 이거, 왜 차를 세우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럴 때 후진할 때 후방 그게
그 교차 충돌 방지 보조인데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방지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60만 원이거든요. 이게 60만 원인데 금액은 안 써있는데 다 금액 예,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으셨구나. 예, 이게 적어놓은 근데 거예요. 이게 그 2022년도 그 네, 옵션은 아니죠? 이거 22년도 거로 뽑은 거예요. 22년도로. 네, 22년도 거로 뽑은 거예요.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신. 여기 22년도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여기다 여기 22년도 거 여기 네. 다 있거든요. 네. 네. 여기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네. 레인 센서까지 여기다. 레인 센서 네. 이제서야 넣어주는 이 이제서야 충격적인 기아. 레인 센서. 네. 아까 사장님께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20년도에는 왜 안 넣어줬는지. 네. 충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카니발.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생각으로는? 네. 카니발 우선은 연료 선택 연료 이게 선택.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연료 선택. 차주님은 일단은 무조건 가솔린. 무조건 가요. 저 또한 물론 디젤도 좋지만 가솔린이 라고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있고 뭐 또 이제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SUV도 좋고 카니발도 좋은데 기왕이면은 조금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런 승객 편의성도 있고 약간 뭐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 슬라이딩도 편하니까. 그것도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7인승이냐 9인승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차주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뭐 이제 개인마다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저희는 6인이 이제 자주 타니까 가끔 가다가라도 뭐 1, 2개월에 한 번씩 타시니까 그럴 때 편하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네. 굳이 4인 가족이다. 굳이 사람 뒤에 많이 안 탄다. 그렇죠. 정말 어쩌다 한 번 탄다라고 하면 그냥 7인승 정도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하지만 뭐 달에 좀 많이 태우시고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9인승으로.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너 그런 경우다 하면 이 차 추천 못 해줄 것 같아. 이게 그게 없으니까 4륜구동이 없으니까 네, 이 차는 뭐 비슷한 이제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면 이건 4륜구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눈이 많이 오는데 사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에 산다 그러면은 야 너는 좀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그럴 것 같아요. 여긴 4륜구동이 없으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강원도에 사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굳이. 솔직히 요 네. 강남은 좀 언덕배기가 좀 있고 도로가 눈이 갑자기 폭설이 오면 언덕배기도 있고 약간 그런 게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강원도 플러스 강남 분들 이게 약간 좀 그런데 많이 다니시면 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번에도 눈 왔을 때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며칠 전에 한번 눈이 갑자기 좀 오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 저 삼척가 있었어요. 그때 토요일에. 네. 맞아요. 저 토요일이었구나. 네, 그때 갑자기 눈이 좀 많이 와갖고 그때 조금 놀랐었는데 역시나 제설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네. 또 영업하시면 이빠이 뿌리는 바람에 추운 겨울에 셀프 세차를 얼른 했죠. 셀프 세차까지.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 가족으로서는 약간 플러스에서 가족으로서는 좀 어린 가족, 어린 그 자식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 어린 가족. 네. 만약에 약간 조금 청소년인 경우는 약간 뭐 초등학교 한 중고학년 정도나 그러면 팰리세이드로 가도 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은 초등학교 괜찮은데 저학년까지는 카니발, 중고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팰리세이드. 솔직히 저도 비슷한 가격이면은 그 팰리세이드가 옵션이 더 괜찮더라고요. 그 레인 센서. 레인 센서뿐만이 아니라 HUD까지 다 HUD. HUD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가 굳이 필요한 거 아니면 팰리세이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도 가솔린. 가솔린으로. 자, 굳이 이 차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4.5점? 4.5점? 마이너스 0.5점은? 이거.
이거 레인센서와 이 원격 주차 보죠. 원격 좀 보죠. 아, 그거 없는 거 너무 아쉽다. 그거 만약에 다 들어가 있다 한다면 만점인가요? 그쵸. 더 이상 뭘 바래요. 더 이상. 아,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산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카니발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 사는 시점 등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아, 현재 기준에서요? 네. 아,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카니발. 똑같이 시그니처로. 펠리세이드 아니고 카니발. 카니발에 똑같이 시그니처에 9인승에 똑같은 옵션으로. 그쵸. 색깔도 다 똑같이. 색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 하나 빠짐없이 그냥.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냥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살 것 같다. 네, 원격 주차. 원격 주차가 됐어요. 그놈의 원격 주차 보죠. 사실 더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 4세대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 반제열 주행 제일 부러워하고, 20년씩 타시는 분들은 원격 주차나 저기 레인 센서. 그거 너무 아쉽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촬영 관련돼서 뭐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예. 요것도 들어가 있는데 요게 무선 충전이 뭐 잘 안 된다, 좀 약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써보니까 어떠세요? 써보니까 약한 것 같아요. 약해서 저는 이거 쓰고 케이블로?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게 좀 만들어주면 좋아하겠다. 이것도 그쵸. 너무 세면 열 받을라나? 배터리가? 모르겠어요. 배터리가 조금 열 받을라나? 하여튼 네, 좀 약하다. 좀 약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건 또 요게 그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두울 때는 그 버튼이 뭐가 뭔지 안 보여요. 불빛이 없다. 네, 불빛이 이게 버튼에 불빛이 없어서 네. 뭐가 뭔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이 뭐가 뭔지 안 보이니까 이게 불이 들어왔으면 정말 좋은데 그거를 이걸 해갖고 뭐 싸제로 해갖고 다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고.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